여러분, 당순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보통은 잘 기억 못하죠. 네, 그렇죠. 아마 화면에 알림이 뜨면 그냥 버튼 하나 띡 누르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뭐 더 빠르고 쾌적해진 기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네, 뭐 귀찮아서 미루다가 밤에 잘 때 알아서 되게 해두거나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신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운영체제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처럼 딱 업데이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몸을 업데이트한다고요? 네. 그걸 또 무려 4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아주 특별한 라이센스 카드를 통해서 말이죠. 와, 440만 원이요? 우리 몸을 무슨 하나의 거대한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다룬다는 발상 자체가 일단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약간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아예 기술적 업데이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그 엄청난 상상력을 현실의 비즈니스로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나왔거든요. 아,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시각적으로 진짜 강렬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이랑 인간의 뇌가 막 금빛 전자회로랑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검은색 카드 이미지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되게 선명하게 적혀 있죠. 라만 휴먼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44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딱 붙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카드 디자인만 봐도 이 사람들이 타겟팅하는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단순한 관광 보조식품이나 동네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같은 게 아니라 일종의 프리미엄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무슨 왕관을 쓴 라만 홀딩스라는 럭셔리한 로고도 있고요. 주식회사 내 몸에 맞게 김강산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방대한 유튜브 채널 데이터, 그리고 신인류 유토피아라는 아주 거창한 장문의 선언문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나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라만 홀딩스가 주장하는 이른바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의 그 거대한 비전을 철저하게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 이들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신인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 전력 모드라는 게 만들어낸다는 감정 소모 없는 유토피아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되고 2만 3천 건 이상의 임상 데이터가 쌓였다는 이 거대한 휴먼 OS 프로젝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이들의 거대한 목표인 85% 최적화 상태를 이해하려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요. 네. 자료에서는 현대인들의 현재 인체 가동률이 겨우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생존 모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0%의 생존 모드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치면 약간 배터리가 한 5% 남아서 화면 밝기가 제일 어둡게 떨어지고 백그라운드 앱은 다 꺼진 채로 전화나 문자 같은 진짜 필수 기능만 겨우겨우 돌아가는 절전 모드랑 비슷한 건가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몸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체 가동률이 30%로 하락하면 우리 몸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나 세포의 재생 같은 그런 고급 기능으로 가는 전력을 아예 차단해버려요. 아, 살기 위해서요. 그렇죠. 오직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그러니까 비상경영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제한돼서 머리에 막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가 일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후만 되면 멍해지는 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스템이 전력을 차단한 결과라는 거군요. 네, 생존 모드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현상을 단순히 막 피로감 정도로 끝내지 않고 아예 세포 단위의 수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상세포 전압이 마이너스 25mV인데 생존 모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5mV 수준으로 급락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치가 확 떨어지죠. 이 전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아예 붕괴된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건가요? 그 세포 전압은 세포가 물질을 교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일종의 기초 배터리 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5mV는 세포가 영양분도 쑥쑥 흡수하고 노폐물도 잘 배출하는 공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안정적인 아이들링 상태거든요. 자동차 공회전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듯이요. 맞아요.
반면에 마이너스 5mV는 이 펌프질을 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세포 안에 고이고 외부 자극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네요. 네, 세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으로 방전되어 있다면 도대체 그 많은 에너지가 어디로 다 새어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세 곳의 블랙홀을 지목합니다. 바로 3대 레드존이죠. 아, 레드존이요? 네, 첫 번째가 C존, 경추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거북목이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 통로가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뇌 에너지의 70%가 여기서 차단된다고 설명합니다. 와, 70%나요? 진짜 물리적인 구조의 붕괴가 바로 시스템 누수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T존, 즉 흉추와 등 부위입니다. 등이 굽으면서 호흡이 얕아지고 체액순환이 막히는데 이 구역이 림프가 꽉 막혀서 정체되는 거대한 독소에 늪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독소의 늪이라니 끔찍하네요. 마지막은 어딘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코어, 복부입니다. 장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복부의 코어 지지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몸을 꼿꼿이 세우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그 염증이랑 싸우는 데 다 소모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거대한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까 진짜 당신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막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아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이건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바람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 휠을 아예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껌으로 구멍만 대충 막은 채 계속 최고급 휘발유만 들이붓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기름을 백날 넣어봤자 차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그 껌이라는 비유가 자료에서 현대의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아, 현대의학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화학적 억제라고 부릅니다. 약물은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 수치를 맞추고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데는 탁월하죠. 하지만 이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수치만 억제하는 가지압 시스템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타이어에 난 구멍. 아까 말한 그 3대 레드존의 물리적 붕괴는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삑뻑삑뻑 울리는 알람만 끄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통증이라는 알람이 안 울리니까 우리는 기계가 고쳐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고요. 와, 화학적 약물이 알람을 끄는 껌에 불과하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만홀딩스 측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물리적 해결책은 대체 뭔가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 제2커브 반등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억지로 에너지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 엔진을 복구해서 시스템을 반등시킨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J커브면 일단 밑으로 푹 꺼졌다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되기 직전의 최저점, 즉 데드크로스에서 시작합니다. 1단계는 45% 가동률인데요. 일단 아까 말한 레드존에서 줄줄 새고 있는 에너지의 누수를 차단하는 겁니다. 일단 지열부터 하는 거네요. 그럼 2단계는요? 2단계는 65%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재부팅시킵니다. 여기서 세포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 생산량이 무려 2배로 증폭된다고 하죠. 2배나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단계, 85%의 고부와 적응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약물도 안 쓰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재부팅하고 그 ATP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거죠? 뭐 의지력도 안 들이고 파동과 파장을 이용한 물리적 자극만으로 몸을 깨운다고 하는데 그 작동 원료가 너무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네,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자료에서는 그 원리를 연력학적 자기정화와 수직 정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풀어보면 꽤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직관적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굽은 목과 등, 즉 무너진 구조는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평소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아,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같은 거요? 맞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특정 주파수나 파동 형태의 물리적 에너지를 딱 가해서 뼈와 근육의 구조를 본래의 수직 정렬 상태로 쫙 되돌린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굳이 뭘 안 해도 굽은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중력과 싸우느라 낭비되던 근육 에너지가 즉각적으로 세이브된다는 뜻이군요. 빙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세이브된 잉여 에너지가 몸속에 쌓이면요. 드디어 심부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는군요. 네, 온도가 올라가면 물리적인 압력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체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T존이나 코어에 잔뜩 쌓여있던 염증, 슬러지, 독소들을 혈관과 림프를 통해서 체외로 강하게 쫙 밀어내게 됩니다. 와, 몸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네요. 네, 이것을 그들은 인체 내의 엔트로피, 즉 불필요한 무질서도를 낮춰서 세포 환경이 스스로 정화되는 영노화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연력학적 압력으로 몸속 찌꺼기를 밀어낸다. 뭐 이론상으로는 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약간 경계심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이죠? 체내 독소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리부팅 반응, 그러니까 명현 반응에 대한 묘사입니다. 무슨 막힌 하수구가 터지는 것처럼 온몸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두드러기 나고 붓고 심지어 신경망에 전류가 흐르면서 막 스파크가 튀는 현상까지 동반된다고 적혀 있어요. 네, 묘사가 좀 살벌하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억지로 인공적인 열병 상태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정화 과정이라지만 이런 극단적인 오작동 현상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런 부작용을 겪으면 당장 응급실 가야 하나? 내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나 생각할 겁니다. 자료의 저자인 김강산 연구소장도 사람들이 이 반응을 엄청 두려워한다는 걸 아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밀어붙인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역설적 안정이라는 논리를 짠 하고 가져옵니다. 역설적 안정이요? 겉보기엔 막 피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에서 주입되는 물리 에너지가 그동안 우리 몸을 짓누르던 그 현대의학의 화학적 억제 에너지를 드디어 이겨내고 상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 임계점을 넘는 거군요. 네, 이때 몸이 시스템의 운영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치들이 크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억눌려 있던 독소가 한꺼번에 막 배출 구멍을 찾으면서 혈압, 혈당 흔들리고 피부로 염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속에서 화산이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장난 하드웨어가 정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하면서 진짜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필연적인 물리학적 정화 과정이다. 이게 이들의 해명입니다. 아, 몸이라는 집을 대청소하기 위해서 묵은 먼지를 팡팡 터는 과정이니까 당장 먼지가 날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기가 막힌 방어 논리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재밌는 건 인체에 제공되는 주파수 조정값이 높을수록 독소가 대소변이나 피부로 배출되는 속도도 압도적으로 빨라져서 오히려 부작용 겪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로 인체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는 메커니즘은 뭐 논리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듭니다. 대체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뭐 프로노이아 같은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왜 440만 원짜리 라이센스 카드가 필요한 거대한 사업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 자료가 단순한 건강서적에서 아주 공격적인 비즈니스 제안서로 탈바꿈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환자 사례 하나를 제시하거든요. 아,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사례요? 네, 맞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던 환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염증과 통증에서 완벽히 해방된 사례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예상 밖의 전개에 좀 당황했거든요. 아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막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김강산 연구소장은 환자를 딱 보고 당신은 여전히 30%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아주 냉정하게 진단을 해버리잖아요. 네, 아주 단호하죠. 통증 없애려고 시작한 일인데 몸이 안 아프게 된 것만으로는 진짜 나은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육체적인 통증이 사라진 건 아까 말한 제이커브의 1단계, 즉 그냥 누수만 막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45% 단계요? 네, 이 환자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고 진단한 진짜 이유는 바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요? 건강해졌으면 된 거 아닌가요? 자료의 철학에 따르면 아닙니다.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상태가 자신에게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요. 아, 경제적 이익까지요? 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 결국 예전에 그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져도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 몸이 안 아프게 된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 85%라는 목표,
그리고 라만홀딩스의 철학,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적 가치까지 완벽하게 체득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이 44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굳게 믿어야만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한다. 약간 이런 아주 고도의 심리적 장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라만홀딩스의 유튜브 채널 정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재생 목록을 보면 건강 정보들 사이에 아주 이질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영상들이죠? 단 4명의 고객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 7억 원 가치 IP를 소유하라, 노동 수익을 넘어 자산가로 도약하는 공인심사관 로드맵, 뭐 이런 것들입니다. 4명의 고객만으로 월 2천만 원이요. 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질병 고치는 병원 역할이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 플랫폼 구조라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거대한 지식 재산권, 즉 IP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85% 최적화 원리를 깨닫고 몸을 회복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 OS 업데이트를 돕는 이른바 공인 심사관이 되는 겁니다. 아, 자기가 체험하고 그걸 또 파는 거군요. 네. 건강을 되찾은 그 경험을 담보로 타인에게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관리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일종의 다단계 형태의 로드맵이죠. 어우, 스케일이 정말 엄청납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경제적 자립까지 싹 다 재설계하는 거대한 운영체제 비즈니스네요. 네. 개인의 경제 구조랑 자본주의 생태계까지 리부팅하겠다는 원대한 모델입니다. 굽은 몸을 바로 세워서 에너지를 아끼는 물리적 변화로 시작했는데 그 에너지가 경제적 자산으로 치환되는 구조라니. 그런데 자료의 서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경제적 성공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죠.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최적화가 완성된 개개인들이 모이면 과연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만홀딩스는 여기서 대담하게도 신인류의 사회학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를 확장해버립니다. 이 선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 또 아주 도발적인 파트입니다. 물리적인 몸의 정렬 그리고 경제적 부의 축적이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진화로 이어진다는 논리거든요. 신체 변화가 진화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몸이 쫙 펴지고 길어지면서 단순히 기초대사율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전두엽 전량 모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을 해요. 전두엽 저양 모드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피도 눈물도 없이 엄청 대단한 계획을 짜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되게 차가운 로봇 같은 상태 같은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파충류의 뇌, 즉 생존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아, 여유가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뇌의 잉여 에너지가 빵빵하게 공급되니까 인간은 당장의 스트레스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몸에 필요가 없고 에너지 뱅크가 꽉 차 있으니까 굳이 날카롭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누구나 겪어보셨을 텐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내 발을 살짝만 밟아도 진짜 폭발의 것처럼 짜증이 확 나잖아요. 아우, 그럴 때는 진짜 눈빛부터 달라지죠. 네. 그런데 만약 내 몸의 배터리가 85%로 꽉 차 있고 통장 잔고까지 월 2천만 원씩 들어와서 여유롭다. 그러면 똑같이 발에 밟혀도 아유 뭐 흔들리니까 실수하셨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엄청난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와, 바로 그 여유들이 모여서 이들이 말하는 신인류 유토피아가 형성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자가 여유가 있으니까 타인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스트레스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분열로 인해 낭비되던 감정 소모마저 전혀 없는 완벽한 사회가 구축된다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거북목 교정하고 체온 올리는 물리적 변화가 결국에는 인간의 이기심이랑 사회적 갈등까지 다 없애버리는 유토피아 사회학으로 끝난다니. 당신의 구분 등을 펴는 게 세계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스케일이 진짜 우주로 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에 아프고 피로에 찌든 사람들을 구인류로 딱 규정해버리고 건강과 부욱 그리고 풍요를 모두 거머쥔 자들을 신인류로 나누는 철저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허무맹랑한 사이비 종교 같은 소리로만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이 프로젝트가 현대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거든요. 정보과잉, 만성피로,
끝없는 경제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감정 소모 없는 상호 존중의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진짜 다들 번아웃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440만 원짜리 휴먼 OS는 단지 안 아프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질병, 가난, 그리고 관계의 피로함이라는 이 세 가지 고통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겠다면서 정확히 그 심리적 갈증을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서 라만홀딩스의 휴먼 OS 프로젝트가 대체 뭔지 제대로 해체해봤네요. 네, 그들의 아주 방대한 비전이 드러났죠. 화학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대신에 세포 전압을 높이고 척추를 정렬해서 압력으로 독소를 밀어내는 물리적 리부팅, 그걸 통해 가동률 85%를 달성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창출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 소모가 전혀 없는 신인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세계관이었습니다. 네, 뭐 동의하든 안 하든 화학적 억제에 갇혀 있는 현대 의학의 맹점을 찌른 부분만큼은 꽤 흥미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일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오늘 아침에 알람 울릴 때 일어나는 게 막 유독 찌뿌둥하고 고통스럽진 않으셨나요? 오후에 모니터 바라보는데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브레인 포가 오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걸 그냥 어제 늦게 자서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뭐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지 모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억지로 참으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이 자료의 주장처럼 여러분의 인체 가동률이 30% 생존 모드에 갇혀서 아무리 쉬어도 70% 에너지가 계속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하죠. 만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마트폰처럼 진짜 하나의 운영체제로 취급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네. 그 OS를 통제하고 업데이트하는 마스터 코드는 과연 누가 쥐게 되는 걸까요? 아우,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440만 원짜리 라이센스 카드를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감정 소모가 없는 저 아름다운 신인류 유토피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구인류로 남겨져서 접속이 차단되는 걸까요? 와, 정말 도발적이고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생각거리들을 일상 속에서 한번 깊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